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고동락 이야기 아리아리랑은 단순히 정보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민을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찾는 시간입니다. 동고동락 이야기 아리아리랑 생방송 가족교육 OS 퀴즈와 실시간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교육이 끝나고 난 후 실시간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얘기로 정신행동 증상 및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과 치매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 아닙니까? 두 번째,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세 번째,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자, 첫 번째,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 아닙니까? 치매는 엉뚱한 행동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자,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이란 비현실적인 생각, 조절되지 않는 감정,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 지각 등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엉뚱한 행동을 정신행동 증상 또는 문제행동 증상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중기 치매쯤 되어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부 경미한 정신행동 증상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치매에 있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행동 증상이 치매 어르신 한 분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얼핏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치매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 속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서 정신행동 증상의 종류와 역학을 통해 정신행동 증상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불편함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양성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성 증상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양성 증상의 첫 번째 증상이 망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치매 어르신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이 망상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로 확고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두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불결한 행동입니다. 딸이 엄마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있군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입니다. 할머니가 누워서 자꾸 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왜 자꾸 야한 얘기만 해?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증세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므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성적 이상 행동이 증가하거나 또는 성적 행동에 집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뿐만 아니라 옷이 너무 끼어서 불편해서 옷을 벗거나 특정 부위에 땀이 차거나 피부 가려움증이 생겨 노출하거나 만지는 증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시와 환각입니다. 할머니가 뱀이야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시와 환각은 잘못 듣고 잘못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흐릿한 형체보다는 뚜렷한 사람의 얼굴이나 사물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심입니다. 딸이 엄마를 이제 보려고 왔는데 엄마 나 왔어 이러는데 반기지는 않고 요새 딸이 이상해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적인 생각이고요. 환시나 환청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피해적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격적 행동입니다. 딸이 가만히 있는데도
엄마가 야 XXS야 하면서 물고 있군요. 그러니 딸이 엄마 나 아파 물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온화한 성격 자체가 거칠어지거나 또는 쉽게 삐지고 유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행동은 전 특두엽 치매의 경우 공감, 충동 조절, 판단 능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기억력 저하로 가족들이나 친구를 알아보지 못해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결핍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도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과 공격적인 충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 못해서 오해가 생겨서 또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돌봄자의 좌절과 조급함, 파 등 이러한 감정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치매 환자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모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증상은 해야 될 행동을 또는 또 하지 않는 경우를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불안과 초조입니다. 뒤에 배경을 보니까는 이제 초승달이 떠 있고요. 해가 지고 나니까 또 어르신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몰중무근이라고 합니다.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오후에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어두워지면서 사물을 잘 식별할 수 없게 되어 혼동이 심화되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고, 지각, 감정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울입니다. 보면은 할머니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쓸모없어, 이제 죽는 게 낫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매 환자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사소한 실수들이 많아지며 대화도 어려워지고 또한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만남도 꺼려하고 이렇게 되면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치매로 인해 내 미래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노인 우울은 치매 경계 경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사 거부와 불결한 위생입니다. 딸이 엄마 밥도 좀 먹고 씻자고 하는데 입맛도 없다 그러고 안 씻겠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울증으로 움츠러들어 말이나 행동, 사고가 느려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고요. 매사 귀찮아하면서 개인 위생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면 만사가 귀찮듯이 이 치매 어르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감동 무관심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딸이나 또 남편분이 축하한다고 하고 있지만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누워만 계시고 있군요. 즐거움이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미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얼굴을 보면 무표정하고 나이가 들면 또는 누구나 감정이 무뎌져서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거라며 나이 탓으로도 돌리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감동 역시 치매 경계 경보입니다. 자,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엉뚱한 행동을 정신행동 또는 문제행동 증상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답은 X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생긴다고 했고요. 또는 중기치매쯤 되어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신행동 증상 또는 문제행동 증상은 중기치매쯤 되면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얼핏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치매 어르신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쁜 치매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즉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 인지능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되므로 정신행동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 교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낯선 환경일 때 출현하게 됩니다. 정신행동 증상이 출현하면 정신행동 증상 점검 순서대로 생각해보고 해결해주며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와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 점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욕구입니다. 신체 욕구라고 하면은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 혹시 대소변, 마려움, 더위나 추위 등 신체적 불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또 목마를 때 이거를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욕구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질환입니다. 변비, 관절통, 목감기, 두통, 복통, 치통 등 신체 질환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식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할 때 꼭 치매 때문이 아닌 이 관절통 때문에 또 잘 안 움직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목감기라든지 두통, 복통, 치통 때문에도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체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변화입니다. 몇 주 내에 복용 약물의 종류나 용량이 변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가 아니면 뭐 환각이나 한시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약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변화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입니다. 편하지 않거나 생소한 장소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감정 욕구입니다. 안정과 위안을 원하거나 흥미거리나 집중할 무언가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돌본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수치심을 준다든가 분노나 불안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의사와 면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의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정신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 점검을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신행동 증상이 줄어들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 약물 치료 후 증상이 줄어들면 약 복용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신행동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 대처하는 방법 또한 아는 것도 또 중요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정신행동 증상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봅시다. 자, 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여기가 집이야, 엄마. 제발 얌전히 있어. 자,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응, 집에 가고 싶어. 알겠어요. 내일 나랑 같이 가요. 우리 옛날 사진 보고 산책하러 가요. 네, 이렇게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좀 인정해 주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같이 가보자고 또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쓰던 익숙한 가구 배치도 중요하고요. 좋아하는 것으로 시선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망상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너만 왔다 가면 옷이 없어지는데 네가 훔쳐갔지? 이제는 하다 도둑 취급이야? 나도 오기 싫어. 자,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너만 왔다 가면 옷이 없어지는데 네가 훔쳐갔지? 엄마, 물건이 없어져서 많이 속상했겠네. 같이 찾아봐요. 옷이 여기 있었네. 찾아서 다행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게 이곳에 넣어놓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상 같은 경우는 말을 부정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없어진 물건을 혼자 찾는 것보다는 어르신과 함께 찾아서 또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보관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물건을 넣어두게 되면 찾기도 쉽고 또 보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시와 환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뱀이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구만. 네,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 뱀이야. 뱀이 있다고? 당신 많이 놀랐겠네. 여기 한번 만져봐요.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괜찮아. 이제 없으니까 안심해요. 우리 간식 먹고 산책하러 갑시다. 네, 어르신 눈에는 뱀이 정확히 보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부정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하고요. 침착하게 알려주거나 또는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산책하기 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방이 너무 어둡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불결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엄마, 배가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 욕실로 가서 깨끗하게 씻고 엄마 좋아하는 과일 먹어요. 씻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죠? 네, 어르신이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네요. 자, 이럴 때는 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별일 아닌 듯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바꿔서 환기를 좀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왜 안 사랑해? 무슨 나이 먹고 사랑 타령이요. 밥이나 줘요.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나 왜 안 사랑해? 당신 많이 사랑해요. 날씨가 좋은데 나랑 손잡고 같이 산책 나가요. 산책 갔다 와서 발 마사지 해줄게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떤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얼굴이 볼겋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또한 의복에 불편감이 있는지 또는 대소변에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치질하기 싫다고 EXX. 아, 물지 마, 진짜. 엄마 맘대로 해.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양치질하기 싫다고 EXX. 알았어요. 지금 하기 싫으신 거죠? 우리 TV 보러 가요. 엄마 좋아하는 프로도 끝났고 쉼터 가야 하니 양치질해요. 그래, 나 양치질하고 쉼터 갈란다. 네, 이렇게 할머니가 양치질 하기 싫다고 할 때 억지로 하고 조급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서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듯 논쟁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좀 잠깐 20분 정도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틀어놓는 것도 좋고요. 신체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불안 초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니 하루 종일 앉아보지 못하고 뭐해? 들어와 잠이나 자. 자, 잠시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지금이 저녁이라 어두워져서 당신이 불안한가 봐. 무슨 걱정이 있어?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요. 당신 좋아하는 음악 듣고 함께 산책하러 갑시다. 그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주니 마음이 편해요. 네,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알아주니 할머니가 마음이 한결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는 좋은 추억거리로 주제로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함께 시간을 갖기, 또 좋아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고요. 치매에 대한 걱정이라면 상담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치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관심과 흥미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환경적 자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반복해서 자잘하는 활동은 중지하시는 게 좋고요. 표현력이 떨어져도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치매 환자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이나 외로움도 우리 일부분으로 여기고 항상 치매 환자를 기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네,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뇌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 사례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알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치매 악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슈퍼마켓에서 와가지고 내가 뭘 사러 왔더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최근 대화나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도구 사용은 여전히 잘 할 수 있지만 최근 대화나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지라 혈관성 치매입니다. 할아버지가 좀 TV를 보든지 아니면 조금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귀찮아서 누워있는 게 좋다고 하고 계세요. 이 경우는 힌트 없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활동 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굼뜬 행동, 우울증이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운동 기능 손상 없이 잘 움직이려지 하지 않고 치매 증상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두엽 치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동형이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외출을 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그냥 소변을 보고 계세요. 할머니가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고 창피하다고 하는데도 뭐 어떠냐고 하면서 그냥 소변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충동 조절이나 능력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되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는 등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뇌신경계 손상으로 폐병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초기에는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은 잘 보존되나 고집이 세집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전두엽 치매 언어형입니다. 길가에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고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이 동물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고양이 이름도 모르냐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증상으로는 마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 표현 수준이 저하되고 서툴어집니다. 듣기는 해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유독 단어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자, 다섯 번째 측두엽 치매, 의미 치매입니다. 할머님이 물컵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수저랑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저 양반이 또 못 알아듣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혼잣말은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기억력 저하로 흔히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사후정처럼 동문서답해서 대화가 어려워지고요. 정확한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레비소치 치매이고요. 할아버지가 옆에 같이 요리하는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손자들이 보이는데 할머니는 뭔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군요. 이 초기 증상으로는 한시, 수면 이상 행동, 우울증, 망상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레비소치 치매 같은 경우는 잠꼬대와 몸부림이 심하게 되고요. 손떨림이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밤낮으로 뚜렷하게 변동이 있습니다. 낮에는 진짜 멀쩡한 정상인 같이 보이다가 밤이 되면은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정신이 일시적으로 흐려지는 약간 산망 증세도 나타나게 되고 방향을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파킨슨병 치매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파킨슨 치매 때문에 어떤 운동장애가 있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데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 초기 증상으로는 구분 자세에 종전걸음, 손떨림이나 몸이 뻣뻣한 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이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부족으로 오게 되고요. 이 손떨림을 수전증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힘을 빼고 있을 때 규칙적인 떨림이 한쪽 또는 양쪽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수전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손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혈관성 치매입니다. 할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싸매고 누워 있습니다. 이 초기 증상으로는 팔, 다리 마비, 발음 이상, 두통, 쓰러짐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뇌졸중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저질환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 치료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거나 고집스러워지면 치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정답은 5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특두엽 치매의 특징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은 잘 보존되지만 약간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제외한 부위의 뇌 손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대뇌를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크고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은 시 공간 능력과 계산 등을 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저희가 대뇌를 네 부분으로 볼 때 전두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이마 앞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판단력과 성격을 담당하게 되고요. 두정력 같은 경우는 저희 머리 맨 꼭대기 위를 중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시공간과 계산을 담당하게 되고요. 측두엽은 저희가 귀 옆으로 있는 곳을 측두엽이라고 양쪽을 측두엽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기억과 언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뒤통수라고 합니다. 그쪽은 후두엽이고요. 시각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는 대뇌 기능의 손상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두엽이 손상됐을 때는요, 활력이 없어지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제력과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전두엽 같은 경우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엔진 같은 경우 의욕이나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활력을 운전대는 해당하는 일의 순서와 방법, 그 다음에 판단력을 하는 브레이크는 자제력과 충동 조절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정력 혹시 손상 시 방향 파악이나 날짜나 장소 혼동, 계산 능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계 바늘 위치를 보고도 시간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요. 옷에 어느 구멍으로 팔을 넣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음 특주엽 같이 손상이 됐을 때는 언어 이해 능력이 저하가 되고요. 해마 손상으로 최근 기억 장애가 오게 됩니다. 자, 후두엽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각 정보에 오류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는 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나 해석하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 정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피지라 혈관성 치매는 초기 손상이 피지라 부위로 힌트 없이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건망증이 증가하며 활동 저하, 굼뜬 행동, 우울증 등이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라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뚜렷한 운동 기능 이상 없이 바깥 외출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초기 손상이 후두엽 부위로 장꼬대와 몸부림이 심하며 초기 증상이 환시, 수면 이상 행동, 우울증, 망상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경우는 레비소체 치매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비소체라고 하는 이상물질이 뇌에 축적되어서 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자, 돈, 명예, 권력,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치매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생활 습관이 치매를 만든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에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받고 고유명사를 잊어버린다든가 그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대처 수상 철의 여인 마가렛도 뇌졸중으로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요. 또한 영국 대처 수상 윈스턴 처칠도 담배를 워낙 좋아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했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의 위험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주입니다. 음주는 한 2.6배 되고요. 가음은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일으키고요. 간접적으로도 치매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적절한 음주는 하루에 한두 잔입니다. 그렇다고 소주를
맥주 잔으로 한두 잔을 먹는 거는 안 되겠죠. 자, 소주는 소주 잔으로 한두 잔, 맥주는 맥주 잔으로 한두 잔입니다. 그 다음 흡연은 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흡연은 자신과 타인의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신체 질환과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국 대처사 윈스턴 처칠이 담배를 워낙 좋아했는데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배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뇌도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뇌손상입니다. 뇌손상은 한 2.1배 정도 됩니다. 자, 어떤 충격으로 대한 의식 소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출혈로 뇌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빙판길에서 뇌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것도 치매 위험성으로 한 2.1배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근력이 떨어서 그 중심을 잘 못 잡게 되시는데요. 지팡이 사용을 권하는데 그거를 보기 안 좋다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지팡이가 보조수단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지팡이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치매 위험성에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한 1.7배 정도 되고요. 만성 우울증은 치매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도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장기간 차단되고 이걸로 인한 뇌활동 저하로 인해서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한 1.6배 정도 됩니다. 자, 고혈압의 정상 수치는 120에 80이고요. 고혈압이 140에 9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고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그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또는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중에는 비타민 B가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통곡물, 견과류, 연어 등이 되게 좋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된장 같은 경우는 혈전을 녹이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짜게 자주 먹는 거는 좋지 않고요. 슴슴하게 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염 식사, 저지방 음식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한 1.1배 정도 되고요. 이 고혈당은 뇌세포를 파괴하여서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고혈당이 오게 되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하게 되고요. 뇌혈관이 막혀 터지므로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일시에 파괴되어 뇌의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5회 30분 이상 운동하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나 통곡물, 생선, 견과류를 잘 섭취하시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이고요. 식후 2시간 이내 혈당은 140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만입니다. 비만 같은 경우는 한 1.6배 정도 되고요. 비만이나 가체증은 치매 발생률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체중 조절로 삶의 질을 높이고 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비만과 가체증이 있게 되면 당뇨나 심장질환이 굉장히 나타날 관련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비만 노인이 치매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뇌세포의 혈액을 증가시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옆에 보시면 운동 부족이 한 1.8배가 됩니다. 또한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이거를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돌려보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똑똑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에 쓰고 남은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서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불량 단백질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는 진땀나게 운동하고요.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는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고요. 대는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은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은 명을 연장시키는 식사를 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고 우울증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 수칙 3건, 3금, 3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건입니다. 운동, 식사, 독서. 자, 3금은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이고요. 3행은 건강검진, 치매 조기 발견, 소통입니다. 자,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이 중요한 이유는 젊은 나이부터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량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서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별 치매 예방 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 때는 하루 3끼 식사하기, 두 번째는 취미로 운동하기, 세 번째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입니다. 자, 중년기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은 꾸준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기가 되면은 저희가 또 만성질환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입니다. 자, 매일매일 치매 예방 체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 신경을 자극하는 손, 안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안심표 뇌 건강 체조가 올라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따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기입니다. 복지관이나 격려당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소통하는 것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치매 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더 발병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자,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더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매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치매와 관련된 일상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은 뇌와 뇌 혈관을 손상시켜 간접적으로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 정답은 5입니다. 가음은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킨다고 말씀드렸고요. 흡연 또한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혈관 노화를 빨리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고혈당이 뇌 세포를 파괴하게 되고요. 비만은 당뇨나 심장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운동 부족은 또 혈관 손상, 염증 반응을 높이게 됩니다. 자, 교통사고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두부 손상,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정답은 X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부 손상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뇌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치매 위험성을 또 높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실이나 집안 바닥, 겨울 빙판, 교통사고 등은 뇌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어서 치매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만성 우울증은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끝났고요. 5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3회기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다음 교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선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031-8075-4874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